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변화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요즘 세상의 이장원입니다. 자, 오늘도 썩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 리포터 박수연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는 연 리포터가 좀 부럽더라고요. 왜 갑자기 연 리포터를 부러워하십니까? 그 학생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방학. 방학 때 이제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적당히 쉬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방학이 더 이상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벌써부터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근데 인생의 황금기가 또 대학생활이고 대학생활 중에서도 또 골든타임이 방학 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연 리포터는 보면 방학 때 더 바쁜 것 같아요. 방학 때 이렇게 바쁜 거예요? 저는 좀 방학 때 항상 바빴던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대외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방학 기간에 좀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지원을 좀 하고 면접도 가고 만약에 합격을 하면 발대식도 하면서 이제 개강 이후에 일어날 다양한 활동들을 미리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학 기간에 저는 대외 활동으로 좀 꽉꽉 채워서 일정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는 또 학점 관리하고 공부해야 되느라고 바쁘고 방학 때는 이제 놀지도 못하고 또 대외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는데 보내는 그런 시간 때문에 이제 바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외 활동이라는 건 저도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뭐 대외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원엠 씨나 저 대학 생활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이라는 게. 그렇죠. 예. 뭐 대외 활동이라는 게 사실 학교 내에서 있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학회 활동 외에 다른 외부 활동을 다 통칭해서 대외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인턴십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업을 서포터해주는 서포터즈 활동, 그리고 앰베서더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대외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선가 뭐 정보를 얻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어디서 찾아서 하는지 뭐 스스로 찾아야 되는지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보통 인턴십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좀 연계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인 대외 활동은 딱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외 활동 찾을 때는 약간 그런 관련 앱들이 있어요. 그런 앱을 통해서 좀 본인이 직접 검색해보고 찾아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손품이나 발품 같은 걸 좀 많이 팔아야겠네요. 네, 요즘에는 이제 대외 활동 이런 공고 같은 걸 스크랩할 수 있는 앱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SNS로 스스로 찾는 경우도 많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좀 더 이제 대학생들이 실제로 이 대외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대학 내일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2022년 자료인데 그 대학생들이 평균 1년에 한 1회에서 2회 정도의 대외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 평균적인 수치고요. 평균. 그리고 기업을 응원하는 서포터즈 활동이 제일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로 선택이나 자기의 취업을 목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이 대외 활동이 적으면 취업에서 좀 불리하다라고 답변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외 활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만약에 대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취업을 위한 하나의 스펙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졸업 유예라는 제도가 또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졸업 유예가 2019년에서 2021년 비교를 좀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기에 한 44% 정도 졸업유예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졸업유예라는 게 학적을 유지한 채 졸업만 잠시 미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학생들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누릴 수가 있지만 졸업을 조금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미뤄진 사이에 대외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스펙을 쌓는 기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졸업을 하면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 요즘 학생들은 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적을 유지하면서 대외 활동도 하고
이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남 얘기 같지가 않은데요. 또 주변을 보면 약간 더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워낙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니까 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충분하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그렇죠. 고민들이 딱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좀 대외 활동을 찾아보면서 좀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나를 좀 계속 채워서 내가 사회에 나가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작용이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스펙 인플레라고 해서 아. 스펙을 진짜 너무 많이 쌓다 보니까 이게 좀 기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저것 뭐 자격증도 따고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네. 스펙도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학생들, 젊은 층들이 느끼는 어떤 부담이라든가 어려움이 확 느껴지네요. 스펙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도 남과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펙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고 주변 애들이 워낙 다 열심히 하고 또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뒤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서로 또 네. 이제 비교를 하고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또 이건 저의 이야기고 저 이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로 같이 담아왔거든요. 실제로 대학생들은 이런 스펙 인플레이션 시기에 대외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왔습니다. 예, 대학생들의 생생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스펙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 위해서 두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박소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김민경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바로 대학생이라는 건데요. 좀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스펙플레이션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대외활동 경험이 각각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일단 대학교 방송국에서 3년 정도 길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꿈이 계속해서 언론 계열이었다 보니까 좀 어릴 적부터 다양한 언론사의 뭐 서포터즈 혹은 기자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없는 편인데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점 따기 이런 거에 집중하느라 많이 못했던 편이기도 하고 대외 활동보다 교내 활동을 더 많이 한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보면 대외 활동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많이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학년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에 좀 바빠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저도 좀 대학생 때 대외 활동을 많이 한 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 대외 활동도 해봤고 강사로도 활동을 해봤는데요. 이런 대외 활동의 특징이 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변에 워낙 고스펙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제가 놀라웠던 게 검색을 대외활동 많이 검색했는데 뒤에 대외활동 없으면이 같이 연관 검색어에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사람들은 대외활동에 굉장히 좀 조급함을 느끼고 약간 좀 빨리빨리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나보다 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 그만큼 또 대외활동 공고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일단 그 갓생이라고 하죠. 요즘 갓생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확산하고 만연해지면서 뭔가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 그리고 조바심도 내고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그런 문화가 계속 팽배해지다 보니까 스펙플레이션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소영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싶은데 사실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학교에서는 사실 대외활동을 이제 지원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어떤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걸로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대외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사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성적에 막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있는데 좀 대학을 오니까 성적보다 더 다양한 것들을 좀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는 뭔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더 대외 활동을 찾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저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입장으로 대외 활동을 하는 편인데, 근데 또 보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대학생들이 막 사회에 올라와서 대학교도 다니고 또 이렇게 열정이 넘치고 조바심도 나고 기대도 많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대외 활동을 지원하게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활동비가 없는 경우들도 좀 많잖아요. 봉사활동으로 그걸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민경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들어봤어요. 약간 오히려 활동비를 요구하거나 약간 과도한 업무를 시키고 활동 증명서나 수료증을 안 주고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도 다 했는데요, 활동을? 오.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찾아보고서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활동 후기들 같은 거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꿀팁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는 게, 이제 스펙을 쌓으려면 그 스펙을 쌓기 위한 스펙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대외 활동을 위한 대외 활동을 하게 되는 기분이고, 그래서 뭔가 그런 악순환 딜레마에 학생들이 자꾸만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가끔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펙을 쌓기 위한 또 다른 스펙을 쌓으려고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궁극적으로 찾지도 못하고 일단 자리가 나면 난 빨리 지원한다. 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요즘 스펙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만큼 대외 활동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대신 중요한 건 그 대외 활동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제 활동비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 어떤 열정페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다 했는데 활동증명서가 안 나온다거나 수료증이 나오지 않는 갑자기 잠수를 타는 그런 문제점들도 같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즉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말씀 주셨던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스펙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활동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의문점이 있는데 이제 취업난으로 인해서 스펙이 과열되는 시기에 지금 종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점은 과연 기업에서 기업 평가에서 대외 활동은 유의미하게 작용하는지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원MC와 또 석 기자의 이야기를 연장선으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막판에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줘서 되게 부담스러운데, 네.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스펙을 위한 스펙,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게 이제 스펙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문제구나,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많이 느꼈고,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게 스펙 인플레이션인데, 오히려 많은 스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차라리 그러니까 스펙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스펙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그 디자인할 것이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이제 면접 같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지, 스펙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스펙을 쌓긴 쌓아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느꼈던 거, 그래서 거기서 얻었던 경험과 지혜를 자기가 나중에 이제 취업하기 전에 면접할 때 잘 어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양보단 질인 거네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저도 이제 한마디를 좀 거들자면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이것저것 너무 많은 자기한테 좀 필요 없는 스펙을 막 쌓다 보면 인사 담당자들이나 면접관들이 봤을 때, 얘는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딱 정하고 그 분야에서 나는 이런 경험까지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지. 막 닥치는 대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면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집중해서 할 것만 하는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섭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선택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 대한 탐구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 너무 공감 가는 말이었는데 저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좋았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외 활동이니까 학교 밖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서 내가 뭔가 이쪽 진로의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같다면 뭔가 생각하는 목표의 방향성도 같고 진로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도 좀 저는 그런 대외 활동에서 만났었던 친구들하고 연락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필요한 자격증 스터디 같은 것들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같이 만나서 떠들더라도 조금 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대외 활동에서 쌓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대외 활동을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연 리포터가 이제 얘기한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동료들을 만들고 이 동료들과 같이 경험하는 그 과정에 큰 의미를 두는 게 대외 활동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취업의 시기에 그 대외 활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